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입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가 정부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게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세금을 깎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용하라고. 만약에 바람직하지 못하게 이용하고 있다면, 게다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놀리고 있다면 그렇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이용 못하도록. 그래서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얘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됩니다. 2번,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급 비용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한다? 떠넘기고 싶어 했었죠. 만만은 누구에게 떠넘기죠? 임차인에게.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졌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됐었죠. 그래서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라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면 그게 비탄력적인 거였죠. 수요자, 임차인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더라.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그 부담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주택의 보유세를 감면해주면 주택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 부담이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할래? 자가주택의 소유가 촉진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주택의 보유세가 엄청나게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럼 소유하겠다는 사람이 줄겠죠. 그래서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자가 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오네요. 4번.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취득 당시에 취득세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행위는 증가하겠네요. 주택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5번. 공공임대택의 공급 확대 정책.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MM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것. 정부가 펼치는 정책 중에 정말 허탈한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택의 공급 확대 정책이었죠. 단기엔 효과 만땅, 장기는 꼴랑 하나. 공공임대택으로 옮겨가 사는 임차인만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의 차이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리고 끝나는 정책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임대택의 공급 확대 정책이 이루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사적 시장의 임차인이 공적 시장에 싼 임대료로 공급되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죠. 그럼 옮겨가 사는 임차인 혜택을 누립니다.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사니까. 근데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감소했죠. 얼마만큼 감소했죠? 공공임대택에서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임대료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사적 시장 내에 머물러 사는 임차인도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됨에 따라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사니까 단기적으로 혜택을 누렸죠. 근데 누구는 펑펑 울고 싶죠? 사적 시장의 임대인은 원래 받던 임대료를 정부 때문에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정부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윤도 못 누리게 되니까 공급량을 줄이고 싶은데 단기에는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지만 줄일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 임대택 수량에 공적 임대택 수량 증가된 만큼 전체 임대택 수량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사적 시장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체할 집이 많아졌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었죠. 그럼 수요의 힘이 커지면 수요자의 임차인에게 떠넘겨지는 정도, 조세 정가의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네요. 얘는 언제만 있죠? 단기에는. 근데 장기가 되면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꼭 공공 임대택 시장의 공적 시장에 건설 공급된 수량만큼을 줄여버리죠. 그래서 전체 임대택 수량의 증가 효과도 없고, 그럼 수요의 탄력성이 커진 효과 없고 조세 정가를 줄여준 효과도 없더라. 그럼 사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준 만큼 공급이 꼭 그만큼 주니까 원래 균형으로 회복해서 임대료가 원래대로 복귀해버리네요. 사적 시장에 이제 머물러 사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에는 모든 효과가 다 사라지고 꼴랑 하나 남는다가 기억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공임대택의 공급 확대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더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때 장단기 모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X가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MM으로 단기엔 효과 만땅, 장기는 꼴랑 하나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소형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형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요. 취득 당시에. 그럼 그만큼 수요가 증가하니까 소형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겠네요.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에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보유세도 많이 부과하면 누가 살려는 사람 없겠죠? 그럼 공급도 줄 거예요.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등과 같은 주택 문제 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5. 2번.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소득 많은 사람이, 소득 수익 높은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많이 때려버리면, 재산세, 종부세 등을 중과세를 때려버리면 그때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보유 자체가. 그러니까 이때 시장에 다시 내놓겠죠. 그럼 그 주택들을 무주택자들이 가질 수 있다? 그럼 결국 부동산 조세를 통해서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져왔네요. 그 내용이죠. 그 다음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를 한대요. 그러면 양도인은 양도 차익을 누리고자 양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중과돼서 거의 대부분 다 세금으로 뜯겨버리면 팔까요? 아니면 매물을 걷어들여버릴까요? 매물을 걷어들여버리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그럼 거래 자체가 꽁꽁 얼어붙는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동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때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X가 되네요. X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조세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 힘이 약한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고 그랬죠?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5. 그 다음 5번. 절세와 인재 탈세와 조세 회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얘는 한 번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절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절약하는 행위예요. 왠지 합법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가 되며, 조세 회피 그러니까 왠지 불법 같은데, 조세 회피는 머리 좋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총동원해서 보통은 재벌 등이 하겠죠. 온갖 그 법상의 약간의 빈틈을 찾아내서 그 부분으로 세금을 빠져나가는 것. 이게 조세 회피예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를 했다고 해서 실제로 잡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얘는 합법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의하세요. 조세 회피는 합법적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기억이 안 나시면 조합이라고 기억하세요. 조합. 그 다음 탈세는 말 그대로 탈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법이겠네요. 그래서 탈세는 불법적이고 조세회피와 절세는 합법이에요. 근데 조세회피와 탈세가 불법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가 됩니다. 꼭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한 번 나왔지만 혹시 몰라요. 다시 나올지. 그래서 2번은 5번입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관련 조세 중 국세, 보유과세, 누진세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랍니다. 그럼 우리 취득 당시에 내는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내죠, 여러분. 취득세. 그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나라는 걸 등기 등록해야 되겠죠? 그럼 등기 등록할 때 등록세, 세금을 안 내면 등기 등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등기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을 보유하면 재산이 있구나? 재산세 부과하고, 그 재산이 많네? 그럼 부동산들을 다 종합해서 한꺼번에 세금 때릴 거야. 종부세를 내게 돼 있죠.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린 취득 보유 양도 당시에 이 내용은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당연히 취득 당시니까 보유과세가 아니겠죠. 그 다음 상속세, 상속해서 취득하는 거죠. 상속받아서. 취득. 그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시니까 답은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 다음 우리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취등, 재종, 양은 얘들은 본세라고 그래요. 본래 세금. 여기에 붙는 똘마니가 있습니다. 오징어와 땅콩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얘를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 부가세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부분엔 두 개가 다 붙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농지를 취득한다 이렇게 기억해 볼 거예요. 두 개가 다 붙습니다. 농지 취득. 따라해 보세요. 농지 취득. 네. 그래서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둘 다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붙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가 붙어요.
그럼 재산세 부분에는 재산세분의 얘 지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붙죠? 자, 보이셔야 돼요. 그 다음 옹옹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부가세로. 되셨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얘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가 붙네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또 구분하는 개념이 잡혀지셔야 되는데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 MM으로 재산세는 지가 보이시나요? 재산세 지가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럼 보유세 중에 또 하나 다른 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옹옹으로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부가세는 옹옹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기억 꼭 해두시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는 그 세금 금액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금액이 큰 세금은 내가 가질래 국세가 되는 거고 이때 금액이 좀 작다 생각하면 지방 자치단체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세 부담이 굉장히 커요. 사실상은 얘들은 국세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꼭 비교해 두세요, 여러분. 얘는 세법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조세의 종류, 취득, 보유, 양도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의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꼭 반드시 제가 설명드린 내용대로 기억해 두세요. 재산세는 지가 보이시죠? 지방세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